어떻게 읽을까? 어떤 사람은 꼼꼼히 읽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읽으라 한다. 독서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다. 자, 여러분, 독서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학습 목표에서도 살펴봤지만 읽기의 목적에 따라서 읽기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읽기의 목적에 따른 읽기의 방법. 읽기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꼼꼼히 읽어야 하는 책은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꼼꼼히 읽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건너뛰며 읽을 책은 건너뛰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독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다독이지만 옛날에는 다독이 기본 경전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다독의 독서 방법, 여러 번 읽는 그런 다독의 독서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소리내서 읽는 것도 독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 소리내서 읽는 방법도 있구나. 우리 앞에 13쪽에도 나와 있었지만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했었죠. 소리내서 읽기를 통해 우리는 언어의 리듬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독서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독서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일반적인 읽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에 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처방을 들어보기로 하자. 먼저 읽을 글은 소학주간 서이다. 촉당의 아이가 고운 굿을 수천 개를 얻었다. 보고 기뻐서 품에 넣고 옷자락에 담고 입에 물고 두 손에 움켜쥐기도 하며 동쪽으로 낙양에 가서 팔려고 했다. 막상 길을 떠난 후 지쳐서 앞서풀 헤치면 품었던 구슬이 떨어지고 물을 건너다 몸을 숙이면 옷자락에 담았던 것이 흩어졌다. 깊은 이를 보고 웃거나 말할 일이 있어 입을 열면 머금고 있던 구슬이 튀어나왔다. 벌이나 전갈, 살무사나 도마뱀처럼 사람을 해치는 물건과 갑작스레 맞닥뜨리면 그 근심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절반도 못 가서 구슬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수천 개의 구슬을 이 아이가 운반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슬을 다 놓쳐서 구슬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실명에서 돌아와 늙은 장사꾼에게 이 일을 말해주었다. 장사꾼이 말했다. 아, 아깝구나. 왜 진작 오지 않았니? 고운 구슬을 나르는 데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아, 구슬을 나르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좋은 명주실로 실을 만들고 빳빳한 돼지털로 바늘을 만든다. 푸른 구슬은 꿰어 푸른 꿰미를 만들고 푸른 것은 푸른 것끼리 묶으라는 거고 붉은 것은 꿰어 붉은 꿰미를 만들지 붉은 것은 붉은 것끼리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색깔별로 체계적으로 구슬을 꿰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자줏빛과 누런빛은 색깔 따라 꿰어 남방의 물소 가죽으로 만든 상자에 담는다. 이것이 고운 구슬을 나르는 방법이다. 이제 내가 비록 만섬이나 되는 구슬을 얻었다 해도 꿰미로 깨지 않았으니 어디선들 잃어버리지 않겠니?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늙은 상인이 나이 든 상인이 수천 개의 구슬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구슬을 운반하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날 책을 읽는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지금 구슬을 나르는 방법과 책을 읽는 방법이 이와 구슬을 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슬 꿰는 방법과 책을 읽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비슷한 속성,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추론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추의 방법이라고 하지요.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유추의 방법으로 책 읽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책을 읽는 방법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무릇 온갖 경전과 제자백가의 책에 나오는 사물의 이름이나 많은 목록들은 모두 고운 구슬이라고 할 수가 있다. 꿰미로 이를 꿰지 않는다면 없는 족족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독서 방법입니다. 자, 정약용 선생님의 독서 방법 첫 번째, 지금 무슨 방법이에요? 구슬 꿰기 독서 방법. 우리 제목이 구슬 꿰기와 꼬리 물기 독서법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구슬의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보배로운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흩어져 없어지고 만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 저 책을 읽더라도 저마다 따로 놀아 하나의 체계로 꿰지 않으면 책에서 얻은 지식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 체계적으로 꿰지 않으면 금세 지식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체계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갈래를 나누고, 갈래를 나누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체계를 세워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갈래를 나누고 체계를 세우지 않았을 때, 즉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기만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독서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독서의 보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되겠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 지식 역시 체계적으로 습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구잡이 독서는 읽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저 읽은 책의 목록만 추가하는 의미 없는 독서에 머물고 만다. 의미 없는 독서라는 건 갈래와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래서 지식도 체계적으로 습득되지 않은 그런 독서에 머물고 만다라는 것이겠죠. 갈래와 체계를 세우는 이를 다사는 색깔별로 구슬을 꿰는 일에 견주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두 가지 독서 방법과 구슬 꿰는 일, 유추의 방법으로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분야를 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서 정평 있고 내 수준에 알맞은 책을 몇 권 골라 단계에 따라 읽어 나간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과 관련하여 다시 다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이 구슬꿰기 독서 방법이다. 구슬꿰기 독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깨기 독서 방법. 뭐라는 거예요? 한 주제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을 소개받아서 읽고 책에 흥미를 느끼고 지식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구슬깨기 독서 방법이라는 겁니다.
독서가 거듭되는 동안 처음에 막연하던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독서를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하다 보면은 의미가 점점 구체화된다는 거죠. 구슬 깨기 독서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각 정보들 사이에 우열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우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블로그 같은 거에서 정보를 찾아도 하나만 보면은 사실 그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블로그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까 읽었던 이 정보는 좀 잘못된 정보였구나. 이 정보가 맞는 정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정보들 사이에 그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구슬깨기 독서 방법의 장점입니다. 의미가 구체화되고 각 정보들 사이의 우열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다시 정약용의 글을 한 편 더 읽어보자. 아들 정하규에게 붙인 편지의 한 대목이다. 내가 최근 몇 년 이래 독서에 관해 잘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100번, 1000번을 읽는다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궁구하여 그 근원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하는 독서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 읽으면 그것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자세히 궁구해서 그 근원의 뿌리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곁으로 100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의 내용도 환하게 꿰뚫을 수 있을 터이니 이 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서 읽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깊이가 있게 되고 그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의미를 파고들면서 더 깊이 있게 의미를 파고들면서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독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다고 하자. 조제를 지낸 뒤 길에 올랐다라는 한 구절을 마주하게 되면 조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전별할 때 지내는 재산이라 라고 말씀하실 게다. 꼭 조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겠지. 그런 뒤에 돌아와 집에 이르면 사전을 꺼내서 조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아라. 또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에 미쳐서 그 풀이와 해석을 살펴 말의 뿌리를 캐고 그 작은 의미까지 모아야 한다. 여기에다 통전이나 통지, 통고 같은 책에서 조제의 예법을 살펴 차례대로 모아 책을 만들면 길이 남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전에는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내가 이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 되겠지. 비록 큰 학자를 하더라도 조제 한 가지 일에 관해서는 너와 다투지 못하게 될 테니 어찌 큰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지금 하나 모르는 게 나와 있으면 계속 묻고 책을 찾아서 계속 그 의미를 알 때까지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꼬리물기 독서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자의 경물하는 공부도 다만 이 같을 뿐이었다.
오늘 한 가지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을 캐는 사람도 또한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격이란 말은 밑바닥까지 다 캐낸다는 뜻이니 밑바닥까지 다 캐지 않는다면 또한 유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 주자의 격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17쪽 거기 그 단어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주자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서 끝까지 따지고 파고들어 궁극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 그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까 앞에서 우리 조제할 때 그 조의 의미를 파고드는 것처럼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뭐 주자의 경물 공부법까지 이루게 된다. 이 정도로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책을 읽다가 어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자, 이러한 독서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꼬리물기 독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꼬리물기 독서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제는 고대의 먼 길을 떠날 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비는 제사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조를 쓸까? 왜 할아버지 조를 쓸까? 궁금할 것이라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 맨 끝에 제사 지낼 조란 뜻이 나오고 먼 길을 떠날 때 행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란 뜻풀이가 나와 있다. 그래도 왜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더 문헌을 뒤져보면 아득한 옛날 황제의 아들 누조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지금 더 문헌을 뒤져본다는 거죠.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만나게 된다. 조란 바로 이 누조의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 생긴 제사임을 그제야 알게 된다.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 이게 아니라 왜 할아버지 조를 쓸까 궁금증이 생겼고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헌까지 뒤져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누조의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긴 제사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냈을까? 지금 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제는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것은 역대 여러 종류의 제사 지내는 방법을 적은 책을 참고하여 알아볼 수가 있다. 알아보는데 그쳐서도 안 된다. 자, 보니까 역대 여러 종류의 제사 지내는 방법을 적은 책을 또 참고했대요. 근데 알아보는 데서도 그쳐서는 안 된대. 목차를 세워가면서 차례로 옮겨 적고 조제에 관한 그렇게 하다 보면 조제에 관한 아주 훌륭한 소책자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제에 관한 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꼬리물기 독서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권위자, 내가 지금 조사한 그 부분, 조제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꼬리물기 독서 방법의 장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꼬리물기 독서 방법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계속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 최고의 권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꼬리물기 독서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이 됩니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자, 다시 한번. 꼬리물기 독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만약에 책을 읽다가 더 알고 싶은 것이나 뭐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헌이나 참고 자료 같은 것들 찾아봐라. 그것을 찾아서 계속 파고들어서 읽는 방법, 이것이 꼬리물기 독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이런 독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독서는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져야 한다. 자, 독서는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져야 한다. 넓어지는 거 뭐가 되겠어요? 바로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구슬깨기. 의 독서 방법이 되겠죠. 넓게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깊어지는 것. 꼬리 물기의 독서 방법이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읽는 대신 덮어놓고 읽는다는 것은 목적도 없고 체계도 없는 그런 독서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개통을 세워 관심의 영역을 심화하고, 자, 개통을 세우고 그래서 관심의 영역을 심화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적되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쌓여야 한다는 것.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주제를 따라서 감자 넝쿨 캐듯 한 책을 통해 또 다른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에 흥미가 생기는 구슬깨기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전에는 가늠조차 할 수 없던 내용이 친숙해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덮어야 했던 부분에 관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꼬리물기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독서가 여기에 이르면 이른바 전문가 반열에 이르게 된다. 넓고 깊게 독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슬깨기에서 동시에 꼬리물기로 독서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어지는 그런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구슬로 깨어지는 독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야 힘이 있다. 좋은 책은 더 좋은 책을 부른다. 책이 책을 불러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독서.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지는 독서라야 한다. 자,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지는 독서. 앞에서도 우리 나와 있었죠.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 흥미있는 주제로부터 독서의 탐험을 시작해 보자. 그래서 마지막 구슬깨기 독서와 꼬리물기 독서를 권유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는 수필 글이 되겠고요. 성격은 설명적, 이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분석적, 구슬깨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꼬리물기 독서법은 어떤 방법이고 어떠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적,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예로 들어서 자, 독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재는 읽기 방법, 주제는 배경 지식을 넓히고 주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읽기를 하자. 즉 구슬깨기와 꼬리물기 독서 방법을 사용해서 읽기를 하자라는 그런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술적인 읽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구슬깨기나 꼬리물기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글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